한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미국은 웨이모니 구글이 큰 회사가 하고 중국도 큰 바이든이 그런 큰 회사가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네가 하냐고. 답을 잘 못했어요. 대표님. 진짜 로보택시가 되겠어라는 퀘스천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네네. 되겠어?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최소 2030년도를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안에 로보택시가 매우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1조를 만들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SWM 김기혁 대표이사님께서 되게 감사하게도 투자 검토 IR 세션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시간 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저희 회사 궁금한 모든 것들 다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의껏 아는 한도 내서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오늘 시간 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SWM에 대해서 예. 최근에 이제 강남에서 자율주행 이제 택시 사업을 개시를 했다고 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이제 비상장사고 네, 또 맞습니다. 테크 기반의 기업이다 보니까 네.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되게 간단하게 우리 SWM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SWM 보시면 소프트웨어 모빌리티입니다. 이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최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자라는 모토를 갖고 쭉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회사의 제품이 예.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이런 회사들의 1차 벤더들한테 납품을 하시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 이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에서 OEM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티어 1들, 모비스나 LG 같은 티어 1들이 있고 이제 저희 같이 기술만 공급하는 티어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 2들은 기술을 공급해 주는 회사고 티어 1은 어떻게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 그다음에 OEM은 자동차 전체적인 설계라든지 안전성 것들을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개발하는 회사로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SWM은 생태계 내에서는 티어 2에 위치해 있습니다. SWM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현재 이력이 어느 정도 된 회사인 건가요? 저희 SWM은 2005년 4월 29일 날 성우 모브이나 법인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되면 만 20년이 되는 회사이고요. 최초는 이제 핸드폰 쪽 소프트웨어 개발하다가 2010년도부터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자동차 쪽에서 티어 2에 위치해서 계속 소프트웨어를 티어 1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동차에는 많은 IT 기기가 들어갑니다. 뭐 저희는 속도계, 클러스터라고 하는 속도계도 요즘은 다 디지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뭐 공조 장치도 이런 것도 다 디스플레이도 되어 있고 IT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텔레메틱스 쪽, GPS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이 ICT 영역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요즘은 디지털 콕핏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운전자 봤을 때 항공 비행기의 콕핏 같이 느껴질 수 있게 다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콕핏이고 디지털 콕핏에 들어가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들을 저희는 이제 티어 1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예. 윈도우 OS라든가 예. OS와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다 만드신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티어 1 벤더들한테 납품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PC를 기준으로 하면요. 이제 윈도우즈라는 거는 MS가 만든 거고 저희는 이제 윈도우즈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DLL이라든지 드라이버라는 표현은 아실 겁니다. 뭐 와이파이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런 미들웨어 단만 저희 쪽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처음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쭉 그 말씀 주신 아이템으로만 영업을 해오신 건가요, 회사가? 예. 2005년도에 최초 시작할 때도 핸드폰에 들어가는 미드웨어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를 하면서도 똑같이 미드웨어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티어 1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원래는 이제 핸드폰 소프트웨어에서 네, 자동차용 맞습니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셨는데 예. 그 계기가 있으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제가 처음 사업도 시작하고 할 때 핸드폰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사업됐었고 일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도 많았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오면서부터 한번
변화가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애플 스마트폰을 하면서부터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까 미드레이였다니 점점점 필요 없어졌었고, 그러다가 어디로 갈까, 어느 분야로 다시 이거를 전환을 시킬까 찾다 보니까 자동차가 조금씩 변화를 하고 발전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분야에 들어오면은 우리 기술이 자동차에 와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뭐 애플리케이션을 미드를 했던 기술을 갖고 네. 자동차 쪽에 이제 저희 최초 고객사는 LG전자인데 네. LG전자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때 제안이 LG전자 봤을 때는 좀 타당하다고 해서 네. 그때부터 2010년 때 LG전자랑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대두되면서 예. 그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체 이제 OS, 자체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복잡한 영역인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예, 맞습니다. 예.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는 핸드폰하고 다르게 이 중앙 처리 장치가 하나고 자동차는 중앙 처리 장치가 3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개 정도로 그걸 이슈라 표현을 쓰는데 300개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최적화시키냐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일렉트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합니다. 제어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제 이런 컴퓨터에서는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기 제어 장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갖고 있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뭐 C나 C++ 같이 동일한 언어를 활용해서 네.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각각 기능마다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브레이크면 브레이크, ABS면 예, ABS. 맞습니다. 예. 그래서 300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다. 3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걸 지금 점차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상 여태까지 한 번도 1차 벤더나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짠 거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없겠네요. 테슬라는 그걸 다 수직 계열화 시켜서 일론 머스크는 그 예전에 스페이스X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절대 외주를 안 주더라고요. 다 내부에서 다 공장 하나하나 부품부터 다 만들어내니까 소프트웨어까지. 수직 계열화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자동차는 기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평 계열에 대해서 계속 발전했던 산업인데 그러면은 현재 예. 이런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예. 우리 SWM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자동차 전기장치, 전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기장치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부서가 있고 자율주행 쪽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부서가 있는데 전장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들은 국내에 한 30여 개에서 50여 개 업체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서 저희랑 비슷하게 한 업체는 한 10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장 쪽은 30여 개 업체가 있으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겠네요. 30여 개 업체가 다 하는 분야 다 다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제가 뭐 미드웨어랑 애플리케이션을 표현을 썼는데 그 미드웨어도 종류가 되게 많고 네. 애플리케이션도 종류가 많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저희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예. 1차 벤더가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들마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 연동한다든지 일부 UI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 강점이라서 저희 쪽에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네네. 또 B 회사는 이제 뭐 텔레메티스 쪽에 프로토콜 부분이 강하면 그쪽 영역이 계속 그쪽 회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티어 1들이 각 한 30개 회사를 차차 영역을 다 나눠 놨습니다. 근데 그 영역마다 예. 좀 어려운 영역이 있고 쉬운 영역이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고 한데 네네. 근데 그걸 또 색깔에 맞춰서 나눠서 서로 겹치지 않게 티어 1들이 티어 2들을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영역을 예. 좀 조금 손쉽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강점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네. 폼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애플카, 구글카 네. 인증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해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쪽에서 다 진행시키고 카메라 처리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애플 카플레이. 예, 맞습니다. 그 연동시켜주는 부분. 그렇습니까? 예, 차에서 연동시켜주는 부분, 그게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프로세스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몇 가지 부분은 저희 회사한테만 티어 1의 여러 군데서 다 저희 쪽에 맡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도 아까 서두에 말씀 주신 대로 300가지가 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 한 몇십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예, 저희도 한 20가지 이상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 전체 인원이 지금 뭐 계약직 포함해서 한 250명 가까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사업 쪽 인력이 한
160명, 160명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인력들이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네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물론 직원분들마다 일과가 다 다르겠지만은 예. 일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의 일과라고 한다면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버그를 없애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게 주된 업무라고 보면 될까요? 개발의 프로세스는 이제 RFP를 받습니다. 네. RFP를 이제 거기서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정리해서 제안을 하고 전체 리뷰 과정 갖고 그 고객사하고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협의를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협의를 하고 구조 설계를 협의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건지도 또 같이 다 협의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끝났을 경우 그 다음에 실제 개발 업무가 들어갑니다. 개발 아키텍처랑 검증 영역을 정립하는데 보통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1년이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예, 그래서 자동차는 보통 한 프로젝트 시작하면 한 3년 정도 보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이게 소프트 개발이. 설계하고 검증 어떻게 하는지 하는 데만 한 1년 정도 걸리고 실제 그 뒤에 개발이 또 한 1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테스트 해주는 종합 테스트 하는 게 또 한 1년 정도 보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엔지니어들이 각 스텝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앱 같은 경우는 뭐 설계부터 검증까지가 빠르면 한두 달이라도 끝날 수 있는데 네. 자동차는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르겠군요. 설계하는 방식부터 또 다르고 테스트하는 것도 뭐 종합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되게 또 복잡합니다. 아, 또 안전에 대한 이슈도 있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만약 뭐 내비게이션이 잘못돼서 차가 리콜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럼 고객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내비게이션 하나 잘못돼가지고 차가 네. 5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때문에 몇 천만 원짜리 차가 리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되게 민감합니다. 전기차든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장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전혀 우리 매출이나 영업적으로는 뭐 대동소이하겠네요. 똑같이 계속 성장하겠네요.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동차를 소프트웨어로 보자고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네. 옛날엔 자동차를 도요타에서 어떻게 되면 1g당 뭐 30센트 가격을 그렇게 매겼다면 근데 지금은 근데 소프트웨어는 한 줄당 얼마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인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네. 가격을 이제 그거부터 되게 힘들어하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 회사 쪽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벤츠도 이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네네. 뭐 모든 글로벌 회사들이 자동차 쪽 소프트웨어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꼭 잘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 SWM도 자동차가 변하는 시기에 들어온 겁니다. 2010년부터 이 자동차가 계속 ICT가 막 들어가는 시기에 들어왔었고 네. 지금은 그게 더 큰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어떤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차 벤더분들이 RFP를 내면은 예. 그 RFP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예. 새로 개발을 빨리 한다든가 예. 그렇게 해서 빨리 테스트를 받는 게 되게 관건이겠네요. 그 과정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되게 큽니다. 그 이제 SWM이 예. 다른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예. 그게 강점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우선 저희 SWM은 2010년부터 이쪽을 자동차 쪽을 했기 때문에 우선 다양한 OE들하고 일을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랑 뭐 폭스바겐, GM, 벤츠, 도요타, 현대 이 자동차 회사마다 네.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많은 글로벌 OE에 다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벤츠다. 그럼 벤츠의 요구사항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다. 뭐 GM은 GM의 요구사항은 어떻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또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안서를. 왜냐하면 다 그 OE 분들과의 납품 경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 회사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OE 자동차 회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검증 방법도 다르고 설계 방식도 다르고 그 전체 프로세서가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는 특정 OE한테 종속된 게 아니라 다양한 OE 예, 분들과 저희 거래하는 건가요? 10년째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돌아다니는 차의 반 정도는 저희 회사 납품한 뭐라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진짜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소프트웨어가 네.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OE들은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다 뭔가를 다 했었습니다. B사에 들어가는 오토바이에 납품한 것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예전에는 되게 처음 창업하셨을 때에는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하나 두시고 다 거기서 이제 임직원분들이랑 코딩 하시면서 되게 밤 지새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 옛날 처음 할 때는 저도 엔지니어였으니까는 같이 막 밤새고 찜질방 가서 자고 아침에 또 출근해서도 일하고 많이 그렇게 살았어. 대표님 저희가 예. 2023년 기준으로 예. 이제 약 매출액 한 100억 정도 이제 예, 달성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예. 그 대략적으로 그 매출액 구분이 약간 말씀 주신 나 전장 쪽 소프트웨어. 작년까지 매출 부분에 전장 쪽 소프트웨어가 거의 90% 이상이었고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그 포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략 예상 매출액과 올해는 어떻게 포션이 나눠지는 건가요? 지금 올해 매출 규모는 155억에서 160억 사이를 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예, 성장하셨네요. 155에서 160억 보고 한 30억 정도가 자율주행 쪽, 모빌티 사업 쪽 매출이고 나머지는 전장 소프트웨어 쪽 매출입니다. 그래서 전장 소프트웨어 매출 30% 성장을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모빌티 소프트웨어 쪽은 작년에 비하면 뭐 10배 이상이 성장을 한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 부분은 지금 200억 정도를 목표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 네. 쪽이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에서 네. 더 올라가시는 예, 거예요. 130에서 200억으로 좀 내년 올라갈 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모빌티 쪽은 올해 이제 한 30억 정도인데 내년 10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일단은 그럼 기존 사업부가 예, 그 내년이라고 말씀하시면 2025년 예, 맞습니다. 200억까지 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뭔가요? 이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문의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저쪽도 뭐 PO 들어온 게 있고 계속 검토 요청 들어온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베트남에 좀 우수한 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에다가도 연구소를 만들어 갖고 네. 그쪽에다 같이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연구 인력이 없어서 프로젝트 못 받는 게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예, 지금도 올해도 더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인력을 수급을 못해서 못 받은 프로젝트도 꽤 있습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그렇게 기근인가요? 예,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안 오겠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핸드폰에 들은 애플리케이션하고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는 접하는 게 좀 쉽지 않으신 부분도 있고, 네. 뭐 학교에서 교육은 하지만 그 인력 자체가 되게 작죠. 숫자가 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는 인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이 어려서 그것들을 이제 베트남에서 충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의외의 포인트네요. 저는 인력 부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그럼 다 그 인력들은 다 어디 가는 건가요, 지금? 우선 이제 신입 인력이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는 인력들이,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좋은 데 가는 친구들도 또 많이 있고, 그렇군요. 예, 더 좀 대기업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엔지니어가 없어갖고 저희가 못 받는 프로젝트들도 꽤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을 베트남을 활용해서 좀 그런 문제가 없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살짝 짚어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2025년에 기존의 사업부의 비약적인 매출 상승이 늘어나는 이제 발주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오이사들 쪽에서의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이사들 입장에서 뭐 전기차를 신규로 더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저희 입장에서 새로운 고객처를 뚫은 건지, 그러니까 그 흐름이나 트렌드가 좀 예. 궁금해가지고요. 신규 고객사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 포지션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사가 늘어나서 근데 여기서 저희가 뭐 한 2년 동안 준비했던 거를 내년 더 양산들하는 것도 있고, 네네. 1년 동안 지금 한 2년 동안 개발했던 거를 내년에 양산 들어가면서 매출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뭐 또 신규로 고객사들 또 유입이 되면서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신규 이제 프로젝트인 저희 이제 전장 말고 이제 자율주행 쪽, 이제 예.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도 지금 성장세가 꽤 가파르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모빌리티 사업부는 어떻게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는 이제 아주 저희가 미비했었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게 주요였었냐면 향후 양산을 하려는 거를 올해부터 개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차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3년 4년 걸린다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2년 뒤에 3년 뒤에 개발할 거 양산할 거를 지금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그 개발 계약 통해서 개발비를 저희가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개발이 끝난 게 내년에 끝나는 것도 내후년에 끝나는 거 있는데 그럼 내년에 그걸 이제 제품으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오이사들한테 예. 모빌리티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뭐, 납품하시는 뭐 거고. 부품들을 납품을 하는 겁니다. 아, 저희가. 부품이요? 예, 부품. 아, 일본 이제 이거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뭐 약간의 니치 마켓 영역입니다. 네네. 예. 저희 아. 현대나 그렇게 큰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네네. 발생을 할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내년에 매출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들도 지금은 이제 개발비만 받는 매출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납품 매출이 네네.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네. 볼륨이 커질 수 있다. 네네. 그럼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부품,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게 전체 100억 중에 그게 한 40% 차지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4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된 또 소프트웨어인 건가요? 예,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고 저희 다른 서비스 영역도 있습니다. 네네. 이제 지금 강남 로보택시 보시고 계신데 네. 강남 로보택시도 내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대표님, 저희 그 강남 로보택시 예. 사업, 예,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그 강남 로보택시 사업 혹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남이죠. 강남에 강남역에서 뭐 양재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에서 탄천, 그 직사각형 영역에서 현재 심야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카카오티로 다각형만에서 출발자하고 도착지를 결정하시면은 차량을 그 카카오티에서 배차를 합니다. 네. 그때 메뉴에 자율주행 심야 택시가 뜨실 때 그걸 딱 클릭하시면은 저희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인 거죠? 현재 내년 5월까지는 무상일 겁니다. 경쟁률이 치열하겠네요, 진짜. 지금은 차량 숫자가 3대밖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는 배차의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아, 그렇군요. 예, 저도 그 호출로는 아직 못 타봤습니다. 아. 네, 저도 안 잡혀가지고 호출로는 못 타봤고. 네네. 예. 그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이거를 정말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 강남같이 복잡한 데서 괜히 돌렸다가 사고라도 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또 민원을 낸다든지 그런 것들에서 고생을 할 수도 있다. 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지 않겠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는 엄청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카카오 모빌리티도 그렇고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서비스를 딱 오픈하자마자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진짜 자율주행이 되는 건가? 이게 차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우선 호기심이 커져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밤 11시니까 뭐 저녁 드시고 네. 강남에서 귀가하시면서 한 번씩 다 호출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뭐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해봤다가 안 되면 뭐 다른 교통 이용하더라도 강남에 있을 때는 다 한 번씩은 눌러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뜨는지. 대표님, 그러면은 그 제가 알기로 이제 평일에만 호출이 예, 맞습니다. 가능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는 순간 예. 자율주행 택시 메뉴가 뜨는 거죠. 카카오티에서. 카카오티에서 출발자고 도착지를 먼저 설정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배차를 누르시면은 그때 뜹니다. 있으면 뜨는 거군요. 예, 그때 빨리 눌러야겠네요. 예, 제 주위에 있으면 뜨는 겁니다. 음. 출발지 5분 거리 안에 빈 차가 있다. 네. 그러면 뜨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차가 3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분들은 그런 시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도 있지만 더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거를 더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운행한 지는 이제 얼추 한 달이 돼 가잖아요. 그저 9월 말이니까 한 달, 거의 만 한 달 됐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그럼 운행이 그래도 만 한 달 정도 됐는데 뭐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운행하시면서 네. 좀 이런 거는 좀 뭐 기술적으로나 예. 제도적으로나 개선이 됐으면 운행이 좀 더 편하겠다. 이런 음.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전기차를 활용해서 강남에서 로보택시를 그러니까 KG 모빌리티의 코란도 이모션을 갖고서 이제 로보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최초 전기차를 살 때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차를 살 때 차값에 뭐 한 900만 원 정도인가 차 한 대당 보조금 900만 원 정도 받는데,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운행할 때는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면허를 취득한다는 소리는 이게 영구 목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차가 그 자동차 등록증을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자동차 등록증 말소니까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거 똑같은 거지. 네. 자동차 등록증이 말소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정기 번호판은 없어지고 임시 번호판으로 가는데, 네. 그러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환급해야 됩니다. 뭔가 좀 이치에 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차를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고 쓰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로 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시 그러니까 국가에서 환수 조치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싶어도 이게 무작정 차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뭐 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좀 응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 몇 백만 원인데 뭐 저희 큰 돈 아니더라도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아니 저희가 이게 기술 개발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더 많은 비용을 써서 하고 있고 하는데 이걸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제도가 그렇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제도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강남에 두 번째는 강남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쵸. 어린이 보호구역 진짜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 타보신 분들이 제일 저기 한 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면 수동운전을 해야 됩니다. 수동 운전을 한다면은 이제 보조석에 다른 직원이 타고 계시다는. 지금은 제 운전석이 꼭 오퍼레이터가 타야 됩니다. 안전요원이 타야 됩니다. 운전 자율주행은 하지만은 예.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타야 됩니다. 안전요원께서 계셔야 되는 이렇게 거군요.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수동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우리 자율주행 택시가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을 하면은 멘트가 뜹니다. 수동운전 해주십시오. 멘트가 뜹니다. 거기서 이제 30km로 네, 30km, 살짝 운전하시고 지나가자마자 다시 또 자동운전 자율주행 모드 바뀝니다. 많이 번거롭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분들이 네. 뭐 좀 하다 갔다가 수동 가고 또 하다 갔다가 또 수동 가고 하니까 그거 뭐지 하시는 거고, 근데 현행 제도에서는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고요. 자율주행 차가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그 AI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도 현재는 그게 안 됩니다. 저희가 만약 그걸 하면 이제 제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맞춰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구나.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그렇게 강남에 많은지도 몰랐고 네네. 많을 걸 생각 못했고, 시민분들도 이거를 또 그렇게 불편하게 보실지는 몰랐어요. 좀 더 개정이 될 여지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용 촉진법에 따라서 개정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해주지 않으실까요? 움직임이 궁금해서요. 네, 이게 근데 아까 말 전기차 보조금 환급 환수 조치도 뭐 많은 분들은 좀 뭐 부당하다 표도 좀 아쉽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고, 네네. 뭐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래서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치 취해 주실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네. 국내에서는 어쨌든 최초로 강남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이나 중국 케이스가 좀 궁금한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많이 상용화가 됐는지, 상용화가 맞습니다. 됐으면은 어떠한 플레이어들이 이런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지 살짝 짚어주실 수 있나요? 미국은 산호세나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해서 뭐 웨이모나 크루즈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죽스 같은 회사가 뭐 자율주행 실제 무인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으로 해서 꽤 됐습니다. 2020년부터 했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많이 또 오래됐네요.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바이두나 이제 기타 자율주행하는 회사들이 뭐 북경이나 우한, 선전에서 사람이 없는 무인 택시를 뭐 몇백 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 실제로 그러면은 그 로보택시 사업이 활성화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냥 초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음, 뭐 몇백 대씩 운영을 해서 실제 이게 가능성이 있을지 없는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건 어떤지, 그다음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절충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뭐 드라이버 리스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저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체 사회적인 전개 잘 로보택시로 인한 사회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네네. 그것들을 조금씩 시간을 갖고서 맞춰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제가 산호세 가서 예. 우버 앱을 키면은 제가 자율주행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예, 우버로 뭐 크루즈 오토메이션하고 지금은 웨이모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아, 가격은 훨씬 싸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똑같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똑같이 되는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입장에서 탑승객분들 입장에서는 예. 가격도 동일하고 사람도 없는데 불안해서 오히려 더 많이 안 쓰시는 거 아닌가요? 의외로 기사가 없었으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분도 제한된 이상 개인주의 사회에서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의외로 안녕하세요 타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런 거를 불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기사님하고 일정한 뭐 교류를 해야 되는 것들조차도 네네.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진짜 상용화되면은 네. 비용은 뭐 앨런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뭐 4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비용은. 아, 이용 요금이요? 예, 이용 요금 전체로 4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그러면은 이런 본격적인 상용화가 언제쯤 온다고 보세요, 대략? 중국은 뭐 일정한 수준의 데이터만 쌓이면 바로 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웨이모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가 잘 못했어가지고 그런데 만약 웨이모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번에 현대랑도 협약을 맺었는데 공격 투자를 하면은 한 2년 안에 진짜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공격적 투자를 못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웨이모가? 그 한때 뭐 이쪽 이 자율주행 쪽이 약간 소심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아, 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AI 등장하고 그래서 한 때려맞은 사업. 2023년도까지 막 좀 2021년도, 2년도, 3년도가 좀 약간 침체기 같이 네네. 갔다가 이제 24년도 되면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근데 제가 강남 로보택시 이거 한다고 제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막 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미국은 웨이모니 구글이 큰 회사가 하고 중국도 큰 바이든이 그런 큰 회사가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네가 하냐고. 답을 잘 못했어요. 아, 대표님. 아, 근데 그 뜻은 다음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랑 연동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암스트롱이라는 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예. 초기 1.0부터 지금 5.0까지 예, 온 걸로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아직 우리 암스트롱 5.0만큼 예. 자율주행을 잘한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도전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걸 복잡한 센서 데이터랑 AI를 실시간적으로 자동차가에서 안전하게 윤활해서 실시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국에서는 이쪽에 투자를 좀 등한시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순한 실증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에서 필요한 안전 기준까지 맞춰서 네.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늦어진 게 아닐까.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 우리가 암스트롱 5.0까지 네. 진화하기까지의 네. 방금 해주신 말씀 반추에 보면은 네. 이게 데이터도 많이 쌓아야 네,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설계 회사랑도 코업을 많이 네, 해야 맞습니다. 네, 되고 맞습니다. 특히 또 오이사 자동차 회사들이랑도 코업을 많이 해야 네. 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네, 되는데 네. 이게 이제 SWM만이 구축할 수 있었던 네. 그런 부분들의 스토리를 네. 들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18년도부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요. 그 자동차 회사의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네네. 자동차 회사하고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뭐 국내엔 자동차 회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는 콜라보레이션 되게 어려웠었는데 누구나 22년도에 이제 KG 모빌리티 쪽에 제안을 했고 네. 이제 KG 모빌리티에서 그땐 쌍용 자동차죠. 쌍용 자동차에서 괜찮다,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같이 저희랑 기술을 협력해서 개발하는 거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KG 모빌리티가 도와주신다고 했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HPC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텔이라는 뭐 큰 서버급 CPU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이 AI를 학습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오린이라는 또 CPU가 필요합니다. NPU. 네네. NPU가 필요해서 이것들을 합쳐서 복합적으로 했을 때 저희 SWM이 갖고 있는 AP500은 1000탑스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 1000탑스라는 컴퓨팅 파워는 뭐 보통 사람들 쓰는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 뭐 500개 이상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로 한 500개 정도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500개 정도 모아놓은 데에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는 것들을 이 각 차에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사랑 자동차 회사랑 협력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로보택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22년도에 만들었고 지금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한 거죠. 대표님 이게 말씀 들어보면은 되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이저 협력사들이 있어야지 개발이 가능한 맞습니다. 이제 산물 같은데 예. 이게 우리 말고 이렇게까지 구축을 한 다른 모빌리티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닌가요? 이게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제 IT 쪽에서 온 회사입니다. 우리 SWM은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저 같은 경우 하드웨어, 뭐 핸드폰 하드웨어부터 해서 이렇게 온 회사가 있고 나머지 저희 경쟁하고 있는 자율주행 회사들은 기계에서 출발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의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전체 IT가 어떻게 자동차의 IT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처럼 소프트웨어에서 시작 안 하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시스템을 아까 말한 HPC를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전에 이제 모바일 쪽 소프트웨어에서부터 태생이 네, 시작되다 IT가 보니 이쪽에서 저 IT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IT는 기본적으로 HPC 같은 컴퓨팅 첨탑스의 컴퓨팅 플랫폼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하드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래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첨탑스 되는 컴퓨터가 없으면은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럼 한정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강남 같은 복잡한 데는 어렵습니다. 뭐 차선을만 따라간다든지 뭐 시골에서 한다든지 자율주행을 시골에서 하는 거 되게 쉬워요. 차선 따라가는데 그런 건 뻥 뚫려 있으니까요. 예, 또 차도 없고 뭐 관찰할 것도 없는데 그런 것 거기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쉬운 거고 오히려 강남같이 복잡한 데서 이 복잡하고 험한 환경에서 AI를 학습시키는 게 훨씬 더 AI 발전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닐까. 네네.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자율주행 하시는 회사 사장님들이 그쪽 태생이 아니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예, 그건 뭐 저는 자동차의 IT는 어떻게 됐다. 거기서 시작해서 일건 옮겼기 때문에 무조건 인텔하고 해서 협력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네네. 첫 번째. 그리고 무조건 자동차랑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할 수 없다. 근데 이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의 시스템을 아주 컴팩트하게 해놓은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왜 1000탑스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지를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로보택시 사업이
이제 SWM의 그 다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이?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약간 제가 우려할 수 있는데 진짜 로보택시가 되겠어라는 퀘스천을 항상 갖고 계십니다. 네네. 되겠어?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최소 2030년도를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 앞으로 2030년 안 넘어갈 것 같고 그 사이에 실제 이게 상용화 레벨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상용화 레벨까지 떨어지면은 바뀔 거라 보고 있고요. 그때를 위해서 또 대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 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로보택시가 오는 세상이 올 거다. 네네. 예,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해했습니다. 네. 대표님 그 회사가 네. IPO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올해도 IPO를 예비심사 청구를 했었고요. 올해 초요? 올해 작년 말에 청구해서 올해 6월에 뭐 저희가 철회를 했고요. 내년에 일정 준비를 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PO 청구를 하려고 하고 올해 6월에 처리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6월에 처리한 거는 자율주행이 되겠냐는 퀘스천을 먼저 갖고 계셨고요. 네네. 뭐 자율주행이 되겠냐? 강남에서 니들이 뭐 강남에서 SWM 로보택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탈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뭐 저희가 올해 30억 매출을 한다는데 이건 정말 되는 거냐?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퀘스천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그 사업성이라든지 기술 수준에 대한 퀘스천을 해결했다고 보고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내년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내년 그러면은 상반기 중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청구 예정이신 거고 예. 그 이전에 그러면은 예. 펀딩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지금 펀드라이징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프리 IPO로서 펀드라이징을 하고 있고 총 금액은 한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향후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기 위한 뭐 투자 용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대표님, 저희가 매출도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고 예.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연구 개발비도 네, 맞습니다. 많으신 것 같고 비용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나가시는 것 같던데 예. 이제 원가율이나 판관 비율 같은 경우가 좀 개선이 되는 시점들이 곧 도래할까요? 예, 저희 판관 비용 중에 경상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포션이 되게 큽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6억 정도 됐었죠. 근데 올해는 이제 한 2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 경상연구개발비는 계속 줄 거고 네. 이제 관리 비용은 이 상장 IPO를 하는 데서 점점 더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전체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서 뭐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들은 다 충당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상장에 자신 있으신가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시도신데. 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아, 세 번째세요? 네. 아니, 첫 번째는 언제 셨던 거예요? 2020년도에 했습니다. 아,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삼수입니다. 한 명. 3은 이제 숫자가 좋으니까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수입니다. 무조건 돼야 되고요. 네. 되고 이제 돼야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강남 로보택시가 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지 몰랐고 네. 그래서 철회하고서 많이 우울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힘내서 더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 있으실 거로 믿고요. 오늘 되게 장시간 네. 되게 세세하게 또 투자 검토를 위한 IR을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저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서 예. 좀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또 성장해 나가셔야겠다 그 부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창업한 지가 이제 20년 됐고요. 회사 업력이 20년이고 제 나이가 이제 52세. 그래서 회사하고 저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목표가 개인 목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 60이 됐을 때 매출 1조 되는 회사를 만들자. 첫 번째. 앞으로 이제 8년 남았습니다. 8년 네. 안에 매출 1조가 되는 회사를 만드는 게 우선 제 첫 번째 인생의 목표입니다. 대표님, 예. 그 8년 후면은 로보택시 가셔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 안에 로보택시가 매우 활성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1조를 만들고
그 넥스트는 다시 생각하는 걸로 우선 1 빌리언 네네. 달러를 1 빌리언.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1조 클럽 예, 이제 맞습니다. 가시는 거네요. 예. 네네. 그거를 이 모빌리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포지션을 할 것이냐, 그것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다시 한번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